네, 반갑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감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행복한 세상은 결국 아는 만큼 실천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는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이제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계신 현장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또 바라보는 우리 주민들의 눈높이, 그리고 주민들이 바라보는 정치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들, 이런 게 서로 만나서 조화를 이루었을 때 우리가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서로 간에 느끼는, 현장에서 느끼는 생각들을 주고받으면서 보다 더 바람직한 방향 설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좀 모색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88년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되어서 작년 2020년 12월 9일 날 또 전면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32년 만에 획기적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획기적으로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주민들은 그 법의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법 개정으로 인한 지방자치 준비를 어느 정도 해가고 있는지, 우리 정치권이나 우리 행정에서 얼마만큼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의문시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고 넓히고 지평을 넓혀가면서 한 발 한 발씩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점을 설정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전라북도나 임실군이 처해 있는 위치 상황을 놓고 보면,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보면서 좀 놀랐는데요. 우리가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소멸한다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 순서대로 지역이 소멸화되어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11개에 해당되는 지역, 이제 80.2%가 소멸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게 또한 저희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2013년에 지방자치 분권법이 만들어진 이후 그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을 현재 시범사업으로 쭉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례에 입각해서 그런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도 보면 안타깝게도 서울 중심으로 960개 중에 230개 정도가 서울, 그다음 140개 정도가 경기도, 130개 정도가 인천,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는 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민 자치 역량이 상대적으로 저는 낮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후 주민 자치 학교라고 하는 그 공간을 통해서 이 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 저는 아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요약해 보면은 이제 주민 참여가 확대되는 쪽으로, 그리고 지방 자치권이 늘어나는 쪽으로, 투명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 자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빨리 인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중에 이제 주민 참여 확대 부분에서 보면 주민조례 발안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례 제정은 의회에서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민들은 자치단체장에게 주민조례 청구권만 있었습니다. 근데 자치단체장이 노하면 제정이 되지 않았죠. 근데 앞으로는 우리 주민 스스로가 조례를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결과 여부를, 답변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고요. 주민감사 제도도 150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주민감사 또 청구할 수 있는 이 권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막강한 힘들이 이제 풀뿌리 주민의 어떤 정치 참여할 수 있는 통로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치권 확대인데요. 의원들이 의견을 표현할 때 몇 대 몇으로 투표했는지 결과를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앞으로 의원들의 투표 결과를 공개하게 돼 있는 것, 이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정 활동도 공개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의원들의 윤리적 행위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민간이 참여하는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의 자치 능력을 배양하는 측면에서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장이 소유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전문 행정 능력을 자문해 줄 수 있는 그 위원들도 우리 의장의 권한 하에 의원수의 2분의 1이 이렇게 의회에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등등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우리 주민들이 의회를 감시하건 행정을 감시하건 참여할 수 있는 폭들이 무한히 넓어져 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써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자치학교 운영을 앞으로 굉장히 저는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법이 개정되는 만큼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현재 상황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저는 그 측면에서 세 가지 이렇게 문제를 좀 던져봤습니다. 주민자치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인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인지, 그 주체는 누구인지, 이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주민들과 정치인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모아야 된다. 그렇지 않은 한 해결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지방자치 주체 역량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정치인만 높아지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인은 수준이 떨어져도 주민의 역량이 높아지면 올라가는 건지, 이 양자 관계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를 놓고 보면 단체장과 정치인의 역량에 우리 서민들의 삶이 흘러가는 게 굉장히 저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단체장과 정치인들의 어떤 철학적 문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철학적 문제를 어떻게 고증할 수 있고 그것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우리 시민사회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답들을 얻어낼 때만이 저는 법이 만들어준 어떤 토양 위에서 우리 주민들이 마음껏 지역의 주인이 되어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우리 임시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3주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단체장, 그다음에 지방의원, 주민의 역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시민사회 단체의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안타깝게 우리 임실은 물론 시골 지역이 다 대동소이하겠지만 시민사회단체 역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제가 이제 고민하는 지점은 그렇습니다. 물론 정치인을 선택하는 것은 주민입니다. 근데 주민의 정치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은 누군가 동력이 좀 필요한데 그 동력을 어디서 얻을 것인지, 물론 제대로 된 자치단체장이라고 한다면 국민의 의식을 끌어올려서 지방행정의 가치, 한몸이 되어서 협치, 거버넌스로 지역의 군정을 펼쳐나가는 것인데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자치단체장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이 요구를 많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의식 고양에 상대적으로 더디게 적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아까 주민자치회가 전라북도에 5개밖에 없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는 전북 지역의 시민사회 역량이 많이 좀 쇠퇴하지 않았나, 옛날에 비해서. 이런 고민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임실 지역에서도 그런 시민사회 역량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우리 스스로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이제 임실 CR 포럼이 그나마 그 중심에 서서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 얼마 태동한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시민의 목소리가 아닌 우리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시의원님들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자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도들은 무엇인지 오히려 저희들에게 한번 좀 던져주시는 시간도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